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5,000피를 코앞에 두고 그린란드 리스크에 일단 세계 자산 시장이 멈칫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프리마켓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는 2% 넘게 급등하게 출발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팁니다. 마이크론이 좀 버텨줬거든요. 아예 플러스 0.6% 됐죠. 그래서 하락폭은 좀 덜합니다. 현대차도 생각만큼 프리마켓에서 무너지지는 않아요. 지금 1.8%대 하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로봇은 좀 오늘 타격을 받네요. 4%대, 5%대 전반적인 낙폭, 6%대, 7%대까지 로봇주의 낙폭은 더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도 역시 이 금리 급등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치솟지만 미국, 일본, 전 세계 금리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늘 일단 힘든 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이게 갑작스럽게 그린란드 리스크가 부각되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유럽연합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 본격 반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철저한 의도하에 이제 지금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유럽이 가장 싫어할 만한 또 영토 문제를 건드린 거잖아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핀란드령이죠,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거 보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지금 성적이 막 뒤덮여 있는 그 그림 막 요즘에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미국령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심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SNS를 통해서 유럽에 일단 10% 관세 부과하고 2월 1일부터 6월부터는 관세를 25% 올리고 어저께는 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 이것도 프랑스가 또 이제 기겁을 할 만한 이슈잖아요. 200%또 관세 부과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프랑스 이제 마크롱을 대통령 중심으로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은 ACI 이제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ACI가 사실상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 거의 뭐 바주카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전방위적으로 유럽이 이제 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자산 거의 한 8조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채권부터 집어던지고 주식하고 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루머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면전으로 이제 치달았을 경우에는 사실 상상하기 싫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덴마크는 당사자기 때문에 덴마크 연기금이 들고 있는 1억 달러 이제 미국채를 어제 매각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3%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주식 시장이 이제 또 급락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상은 이제 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장 이제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거잖아요. 오늘 밤. 연설을 이제 굉장히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영토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연설을 본인들 지지층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죠. 굉장히 좀 세게 수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세게 질렀다가 또 물밑에서는 유럽 정상들을 또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뭔가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제스처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가의 시각도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이제 리스크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반면에 또 한켠에서는 역시 타코 트레이드. 타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성향상 굉장히 좀 세게 질렀다가 뭔가 이제 협상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후자 쪽에 무게가 좀 실린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왜 영토 문제를 건드리는지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미국 내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이제 보수주의자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토 문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잘 되는 문제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어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채권금리 폭등하죠. 시중금리 이제 폭등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자산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이건 뭘 갖다 대도 사실 지지율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걸 이제 결코 트럼프 대통령은 방관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결국 이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제 좀 꺼내든 거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해결되는 수준 혹은 이제 적정 수준에서 타협안을 이제 찾는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영토 문제는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이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입으로 다시 충분히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일단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이고 뭐 폭탄을 던질 것이다라는 이게 있어서 오히려 지금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막 뭐 개인들 대량 투매도 나왔었고 오늘 받지 말고 연설 보고 내일 받자. 뭐 그렇게 지금 전략도 많이 짜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일단은 급락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받을까요? 아니면 오늘 밤 연설 볼까요? 어제 뭐 프리에서도 이미 막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 6%, 7%대 네. 뭐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애프터에서, 사실 이제 애프터에서. 뭐 전체적인 전 섹터 전 업종이 좀 흔들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사실상 이제 이미 뭐 미국 관료들이 유럽이 지금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지금 강한 압박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다보스 포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강도 높은 어떤 연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 이미 지금 그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뭐 뉴욕 증시도 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리고 또 이제 뭐 금은 원자재까지 이미 다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저는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유럽의 가장 핵심 협상 카드는 미국의 어떤 증시 하락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3반기 안에는 정말 뉴욕 증시를 강력하게 상승을 시켜놔야 결국 이제 하반기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는 결국 이제 증시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타코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단기 어떤 이제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의 어떤 연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쩌면 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자산시장 특히 이제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어떤 이제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한 13거래, 14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유럽 증시도 그리고 뉴욕 증시도 미 선물이 이미 1%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국내 증시는 특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증시 지금 대기 자금만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 그리고 언젠가 시장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강력한 저가 매수도 좀 충분히 유입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트럼프의 어떤 발언을 확인하고 오히려 좀 크게 좀 조정폭이 좀 컸던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유입 강하게 좀 저가 매수에 좀 동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조금 동요가 있었잖아요. 어제 지금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가 7%, 8%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실제로 그 애프터마켓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 엄청난 이제 동요가 뭐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리스크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이렇게 모든 어제 코스피의 주요 대형주들이 거의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개인 큰 손들이 어제 쫙 던지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 좀 도는 소문은 모 증권사에 이제 AI 알고리즘 매매에 이제 오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투매가 야기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동요해서 이제 내동 매매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생겼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죠. 정확하게 좀 해봐야 이제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이제 큰 혼란을 한번 좀 겪었고 미국 증시가 거의 한 새벽 1~2시 정도에는 한 1%대까지 낙폭을 줄였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게 이제 긴장 관계가 해소될 조짐이 이제 보이질 않다 보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이제 채권 투매에 대한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자산 시장이 이제 확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는 초반의 분위기는 조금 약세 출발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도 방금 이제 준호 매니저도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증시 이제 대기 자금이 워낙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우리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은 충분히 좀 커버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는 타코 트레이드가 어쨌든 트럼프가 주워 담을 것이다. 준호 매니저는 그래도 오늘 밤 10시 반에 연설 한번 보고 끝나고 유럽연합의 반응까지 봐야죠. 지금 시장 루머는 미국채를
투매한다. 이제 이 루머가 계속 도니까 주식도 떨렸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 무너졌던 모습 나오는데요. 그런데 프리마켓 보면요, 여러분 다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프리마켓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어제 한국전력이 장중에 18% 오르는 폭등세 나왔잖아요. 이 여파가 지금 오늘 원전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기술도 보여주고 있고 저기엔 없지만 태웅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 이거는 천연가스와 지금 알래스카 LNG 이쪽 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은 영문 매니저와 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은 준호 매니저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리뷰도 잡혀 있어요. 네네. 태웅 그리고 어제 한전 우리기술까지 싹 네. 다 가보죠. 원전.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북극 한파 때문에 미국도 이게 초강력 한파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간밤에 LNG 가격이 26% 깜짝 폭등했어요. 놀랐어요. 그 천연가스 가격이 엊그제 한 10몇 프로 제가 폭등한 걸로 봤는데 거기서 또 26%가 이제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이제 나라다 보니까 북극 한파에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최장 기간 한파가 지금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에너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 쪽에 에너지 문제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사실상 이제 원전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지금 가시화되는 이제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K 원전 관련된 이제 코리아 원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가장 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어저께 19%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주식 인생에서 처음 봐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제 좀 들어왔거든요. 네. 이 정도로 사실 강하게 이제 상승이 그것도 지금 주가 거의 고가권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이제 폭등이 좀 나와버리다 보니까 어제는 한국전력이 이제 끌고 중소형 이제 원전 기업들 뭐 우진 그다음에 이제 뭐 일진파워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기술도 상한가 쳤죠. 상한가를 네, 거의 네. 한 2, 3일 연속으로 지금 가고 네.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게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웅도 어저께는 이제 원전 SMR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하게 프리도 급등이 좋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프리에서도 태웅이 한 4% 정도 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HI도 당연히 이제 SMR 관련된 수혜주면서 또 BHI는 천연가스 수혜주예요. 지금 BHI는 베어레스 보일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어레스 보일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LNG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HI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초창기 때 SMR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그때 기자재 종목들 중 그러니까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SMR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만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는 태웅이나 BHI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SMR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BHI가 여전히 이제 최고가 부근에 이제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66,000원 요거 뚫어버리면 바로 이제 사상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오늘 또 LNG 가격이 이제 폭등한 것도 하나의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이제 GNS사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SMR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의 이제 대형 원전과 관련해서도 기자재를 공급했었던 레퍼런스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의 원전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때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차트가 일단 원전 중소형주들도 다 지금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BHI를 포함해서 우리기술, 뭐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게 뭐 관세라든지 이런 리스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원전은 그런 이제 또 그렇죠. 프리미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 이런 쪽으로 좀 무난하게 갈까요? 아니면 우리 기술 이렇게 올라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기술은 둘 중에 하나라면. 사실 이제 올라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네. 오히려 한전 기술은 지금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역사상 보여지거든요. 최고가인데. 왜냐하면 네. 최고가를 이제 뚫어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전 기술은 설계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있고 미국의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하고도 SMR과 관련된 이제 설계 기술도 같이 협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원전 시장이 2050년경이 되면 무려 이제 400기가와트 정도 규모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대형 원전만 최소 10기 이상을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설계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기업 중에 하나가 한전 기술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또 비빌 만한 구석이 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전 기술은 뭐 한 16만 원 정도까지도 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에서 이 원자력 라인들이 그래도 우리 코스피를 국내 증시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SMR뿐만이 아니라 대형 원전을 정부에서 두세 네, 개를 짓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바로 역사상 최고가를 찍어버렸고요. 어제 뭐 네. 대통령의 발언 그것도 좀 그거 있었고요. 결정적인 영향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준호 매니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LNG에 대해서 특히 알래스카 LNG에선 너무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너무 잘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5%대, 넥스틸이 18%대 급등하고 있고 그 LNG 친구들이 좀 다들 이제 좀 하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지금 이제 역대급 또 한파로 네. 인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제 하루 만에 26% 이상 폭등했던 것도 한몫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서 정말 전례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알래스카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LNG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아시아에 이제 수출할 길이 열려 있다라는 네. 발언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이제 국내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같은 시장의 분위기에서 뭐 4에서 5%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로 전일 밤에 또 이제 증권사에서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올해 또 이제 매출 성장이 또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목표가 상향 보고서도 나와주면서 오늘 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LNG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결국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미국 내 어떤 이제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처리하기도 했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은 거의 뭐 반강제 압박식으로 결국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LNG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발언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국 이제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국내 가장 핵심 기업들이 좀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된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진위 여부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발언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을 기부주의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대 신규로는 굳이 진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준호 매니저가 조금만 더 보자. 뭐 탑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겠죠. 알래스카 맞습니다. LNG 프로젝트에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프리마켓만 보면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어제 애프터에서는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6%, 7%대 빠지면서 좀 두렵기까지 했었는데요. 1%대 하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발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오히려 이제 오늘 뭐 샌디스크 주가는 거의 9% 급등을 했고 인텔 인텔도.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하다가 이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강보권에서 이제 마감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관세 리스크니 뭐 그린란드 악재가 이제 터져도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탄탄하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프리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저는 저점 매수 사실 이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내일 조금 분할해서 내일, 매수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업종을 바꿔서 요런 이제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리스크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K-뷰티 관련된 종목 정말 예. 오랜만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APR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PR 뭐 상장 당시부터 이 APR 창업주의 어떤 미모 때문에 외모가 워낙 좀 잘생기고 미남이죠, 훈남이어가지고 미남. 네, 훈남. 더 유명해진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도 굉장히 좋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워낙 많은 이제 인지도와 또 제품 판매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뷰티 디바이스계의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 상승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주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를 수밖에 없었던 건 작년 상반기 때 이제 매출 성장세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상반기 때만 매출액이 한 6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였고 2024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86%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뷰티 미용기 특히 홈뷰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나도 집에서 이제 피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기기를 사는데 그렇죠. 사고 나서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효과도 막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광고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아 가지고 쓰다가 그냥 좀 실증 나서 잘 안 쓰고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APR의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써보고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엄청난 이제 판매고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큐브 AGR이 그냥 전대미문의 이제 히트 상품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 지금도 아마존에서 온라인 판매 그냥 압도적인 이제 뷰티 계열에서 이제 1위를 네.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분기 이후에 이제 이게 실적은 좋았는데 성장률의 함정이죠, 결국에는. 막 100%, 180%씩 성장을 하다가 3분기 때 이 매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지금 보시는 그러네요. 것처럼 조금 이제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한 20만 원대에서 25, 6만 원 정도 대 이제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올해도 사실 이제 APR의 성장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조 4,500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APR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10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1년에 한 3,400억 정도. 그럼 PR 한 30배, 35배 요 정도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줘도 사실 아무리 못해도 한 12조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 뭐 얼마 전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국에 이제 국빈 방문했을 예. 때 김혜경 김혜경 여사가 여사. 또 사실 네. 이제 또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APR이 번 더. 어찌 보면 또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이 좀 되기도 했었고 또 화장품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한동안 또 좀 외면을 좀 받았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테마 섹터에서 보면 우주항공이라든지 또 로봇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이 이제 조금 소외를 받았는데 어찌 보면 또 화장품도 필수재잖아요. 오늘 미국장도 보면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버티는 거 보면 네네. 필수 소비재들은 또 버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필수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K-뷰티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 업종이 워낙 그동안에 이제 조금 부진했었다.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또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APR과 같은 요런 이제 뷰티와 관련된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APR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관세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상당히 조금 자유로운 쪽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 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어서 오늘은 현재가로 바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어제 애프터마켓의 엄청난 대혼란에 또 APR도 어제 마이너스 6%까지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 한 22만 원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오면 22만 원, 23만 원 그 부분에서 조금 눌림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20만 원. 요 자리 이제 깨지면은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메디큐브로 대변되는 이제 K-뷰티의 대장주입니다. APR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그린란드 관세 리스크 또 뭐 금리 리스크 네네. 이런 거에 좀 오늘 피해갈 네. 수 있는 피난처의 성격도 함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로봇도 어쩔 수 없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금리가 지금 워낙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는 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다 금리가 올라서 바이오도 좀 힘들고 2차 전지도 좀 힘든데 자, 이 이슈를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5,000피까지는 왔는데 이게 다 대형주로 가니까 그렇죠. 정말 개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체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재명 정부의 다음 증시 부양 대책은 코스닥이 될 것이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좀 활용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 볼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타이밍이 좀 아쉬운 게 이제 코스닥이 처음으로 코스피는 쉬어가고 코스닥만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날이었고 이제 이 흐름이 잘 타기만 한다면 코스닥이 천스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으로 인한
오늘 코스닥이 좀 천스닥의 시간이 조금은 좀 딜레이되지 않았나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90분 동안 거의 즉문즉답으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민생이라든지 외교 그리고 정치 현안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이제 내용들이 다뤄질 텐데 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율 문제인 것 같기도 있겠고. 하고요. 뭐 부동산 시장 불안과 그리고 경기 부양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인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AI 그리고 첨단 산업 그리고 또 최근에 코스피가 거의 5,000선 5,000 얘기 거의 나오겠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5,000 얘기 자연스럽게 이제 코스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음. 개인 투자들의 거의 대부분 지금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코스피의 어떤 5,000피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성과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괴리가 굉장히 큰 코스닥에 대한 어떤 이제 발언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원래 이번 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발표들도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12월 달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의 어떤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코스닥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실한 기업들 은 이제 상장 폐지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정말 건강한 기업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직접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스피의 어떤 이제 5,000선 거의 임박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이제 로드맵도 나온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정말 강력한 뭐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 대비해서 너무나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최소한 2021년도의 고점은 저는 1분기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안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나왔을 때 강력하게 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이제 업종 대표 종목들, 코스닥 업종 대표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놓는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무역 분쟁과 갈등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떠한 형태로도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조정을 잘 이용해서 코스닥 핵심 종목들, 업종별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잘 진입을 해놓는다고 했을 땐 시장이 차분해졌을 땐 제일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근데 크게 이제 네 분야잖아요. 코스닥을 네. 좀 보면은 네. 일단 바이오 있고 맞습니다. 2차 전지 있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인데 네. 잘 보시면 소부장과 로봇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진짜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2차 전지하고 네, 바이오인데 맞습니다. 살려줄까요? 뭐 연기금이든 어느 들어와서 네, 그리고 나름대로 로봇이 2달 동안 코스닥의 하락은 확실히 방어하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코스닥 상승을 좀 네. 견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또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이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GSK 자회사에 지금 이제 4천억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었는데 그 전주에 지금 이제 알테오젠 신임 대표가 거의 수조 원대 규모의 네. 빅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의 ALT4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 가치는 계속해서 글로벌 비파마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제 ABL 바이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대표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기술 간다. 이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딱 하나잖아요. 네. 대규모 기술 이전인데 그것만 이제 1분기 안에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2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네.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대규모 공급 계약, 기술 이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바이오 섹터의 투심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또 연동이 되면서 ESS의 흑자 전환과 반응을 했죠, 맞습니다. 반응을.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미 악재는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반영된 상태에서 LG엔솔의 계약 취소 2건이 연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와준 상태다 네. 보니까 오히려 저는 ESS와 로봇 쪽으로도 2차 전지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섹터입니다. 코스닥의 두 섹터, 2차 전지와 바이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간 중에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김피스 님이 미국 바이오는 오늘 다 선방했는데요. 또 YS킴 님도 오늘 전략 후강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뭔가 좀 대책 나와주기를 그러면서 CEO 님께서 CEO 5925 님이 영민 매니저님 알테오젠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게 좀 오늘 아쉬워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코스닥 분명히 그러니까요. 나올 텐데 오늘 이 참 금리 급등입니다. 알테오젠부터 바이오 또 가보죠. 타이밍상으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어제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연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사거래일 나름. 사거래일 네. 연속 상승하고 있고 분위기를 뭔가 좀 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돌발 맞았네요. 악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같이 이제 좀 쏟아져 버리니까 오늘 조금 또 코스닥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이참에 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너무 명확한 내러티브잖아요. 생각해 보면 코스피 5천은 목표 달성했는데 지금 임기가 4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5,000포인트 달성했다고 일 안 할 겁니까? 그렇죠? 남아 있는 건 이제 코스닥 3,000이에요. 이미 정부 여당에서 지난 이제 작년 연말에 코스닥 3,000포인트 이제 분위기를 한번 띄웠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3천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앵커님 반응이 딱 그래. 우리가 작년 상반기 때 코스피 5천 이랬을 때 딱 반응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코스피 5천 왔잖아요. 네. 아니 물론 5천 넘어간 건 아닙니다만 왜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3천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IT 버블 때 우리 코스닥 지수가 2,900을 2,900. 넘겼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으려면 3천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좀 거창하게 이제 코스닥 3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연기금의 이제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요것만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쵸. 못 가도 한 1,300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시장의 구도를 보면 시가총액이 좀 가장 큰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여야 코스닥 지수도 이제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 어저께 호재가 나왔으나 네. 주가는 이제 급락을 했어요. 어제 장중에 한 2, 3% 올라가다가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자마자 사실상 이제 세론이 좀 되면서 그냥 급락이 나왔는데 세론이 된 거는 이제 딱 이유는 그거라고 보여져요. 금액이 지금 계약금하고 합쳐가지고 4,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터뷰 내용 그 이제 신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발언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 수준에 맞먹는 정도 수준의 이제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조 단위로 우리가 해석을 했냐면 작년 3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의 이제 PD1 계열의 임펜지를 이제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거 네. 이제 기술 이전을 1조 9천억 정도 규모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수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걸 생각하잖아요. 조 단위.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1, 2조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200억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팩트만 딱 놓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절대 이거는 실망 매물이 나올 이슈가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포인트. 이게 계약 상대방, 계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상대방이 누군지. 일단 계약 상대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제 GSK라고 하는 빅파마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이 머크사의 키투르다라고 하는 이 PD1, PD-L1 계열의 이게 면역 감문 억제제거든요. 면역 항암제를 사실 SC 제형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키투르다는 연간 매출액이 40조 원이 넘게 나오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의 규모도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을 뭐 평가를 했다라고 보는데 4조 원, 5조 원대 이제 딜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한 이 PD1 계열의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2024년에 한 1조 1천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아직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2조 원 정도 수준의 이제 매출이 나왔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조, 2조 정도 나오는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계약금을 한 방에 이제 300억을 받고 총액이 이제 4,200억 정도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PD1 계열이 지금 키트루다의 머크사의 키투르다도 알테오젠이 지금 기술 이전해가지고 SC 제형 개발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도 지금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고 거기다가 네. GSK의 젠퍼리까지도 지금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파마 기업들이 계속해서 알테오젠에 이제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인정을 이제 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요 젠퍼리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자궁 이제 내막암이라든지 대장암, 직장암을 이제 타겟으로 매출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불과 매출 1조 원에 불과했던 게 1년 만에 매출이 지금 더블이 된 거예요. 2조 원까지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세를 감안하면 결국 SC 제형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든 거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기술 이전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저는 어제 장이 끝날 때까지 내심 기대했던 게 뭐 하나 더 나오지 더 않을까.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개가 넘는 이제 또 바이오 기업, 바이오텍 기업들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알테오젠이. 그러면 사실상 어제 이제 GSK와 이제 딜은 시작에 불과한 거다. 조만간에 이제 또 다른 또 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알테오젠 주가 지금 40만 원대에 있을 때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정말 핵심 기술력이 있죠.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이 기술이 여러 개로 가잖아요. 근데 요번에 간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GSK의 자회사 테사로와 하는 네. 여기에 들어갔는데 영민 매니저는 이 약에 요 정도 계약금 받은 거는 굉장히 큰 대단한 겁니다. 거고 네. 이거 말고 이제 계속해서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는 널려 그렇죠. 있으니까 추가적인 계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단순 비교를 해보시면 머크사하고 4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했잖아요. 근데 머크사가 지금 키트로다가 1년에 매출이 40조. 40조 이상 근데 지금 되죠. 제가 말씀드린 젠퍼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매출이 이제 2조 원 넘어갔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4,200억 기술 이전 계약했으면은 굉장히 큰 적진 금액을 않다. 기술 이전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트작에 네네. GSK가 원래 할로자임과 협력을 했었잖아요. 경쟁사인.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GSK 자회사가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거는 적었다는 어느 건. 정도 특허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도 좋죠. 네.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과 바이오 오늘 코스닥의 시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부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야 되는데 네. 일발 전에 잠깐 로봇 한번 투자 전략 짜 주시고 오늘의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맞습니다. 이런 날 처음 봅니다. 프리마켓에서 네. 로봇주가 파란 건데 오늘 뭐 신규 할까요? 아니면 오늘 밤 보고 내일 할까요? 금리 떨어지는 거 볼까요? 어떤 좀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자들 로봇이 사실 웬만한 핵심 기업들이 이번 보름 만에 거의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너무나 상대죠.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어제도 또 이틀 전에도 AB바이오가 아니라 레인보우, SBB테크 같은 경우는 네. 20%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두산 로보틱스 그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거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제도 장 초반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빠르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어떤 이제 과열권 그리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주 중심의 또 미국도 기술주 중심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랬을 땐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부터는 밸류체인의 정점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물려도 들어가야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테마단에 있는 종목들이나 시가총액이 작거나 그리고 이젠 사명만 바꾸면서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고 네. 그래서 그 기업별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 피지컬 AI 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양상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조정은 확실하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나눠서 그래도 들어가죠. 네. 오늘 뭐 다 쏠 필요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기업의 뭐 예를 들어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포스콘 포스코 DX 그리고 또 최근에 SK텔레콤도 피지컬 AI 기업으로 좀 부각되면서 맞아요.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 기업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보유자분들은 솔직히 뭐 다 60%, 맞습니다. 70%, 죄다 200%도 수익권이에요. 네, 200%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올해 요 5, 6% 이분들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신규 하는 분들이 오늘 너무나 또 막 애타가지고 들어가지 맞습니다. 말아라. 어제 고점에 들어가신 분 아니면 웬만하면 다 수익권이고 이제 밀려도 5, 6%잖아요. 네. 근데 어제 웬만한 로봇 기업들 이틀 전에 20, 30%씩 반등이 다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 최고점에 들어간 분 아니면은 5, 6%의 조정에 이미 다 수익권이다라는 그렇죠. 거. 근데 보시면 될것 신규도 같습니다. 오늘 좀 바로 들어가진 말고 네, 조금 확인하고 쪼개고 들어가는 게 좋고 확인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자, 그러면 오늘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로봇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로봇의 냄새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로 갈까요?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S&T 모티브라는 기업을 이제 묻어 있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묻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방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방위 산업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S&T 그룹의 이제 핵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또 그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K1, K2, K3 같은 소구경 이제 개인 화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제 방산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이제 부품에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전히 하이브리드 매출은 빠르게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동 모터를 납품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로 변모를 합도하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브리드 그리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너시스 라인업까지 모든 라인업을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모든 차종이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특히 올해가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북미 쪽에서 또 현대차,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시동 모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하이브리드 판매량 급증과 함께 S&T 모티브의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S&T 모티브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보다 2배 이상 높은 게 이제 방산 쪽이에요. 그래서 국내 아까 최대 규모의 소규형 개인 화기를 공급하고 있고 K6 기관총을 제외한 모든 개인 화기는 S&T 모티브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 또 수출 확대도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올해 어떤 실적 성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4분기도 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또 약간은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탄탄히 받쳐주는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기업이기도 하지만 방산 쪽의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회사 S&T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S&T 홀딩스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S&T 홀딩스, S&T 그룹의 계열사로 이제 변모했는데 실제로 이제 S&T 로보틱스가 전체적인 휴먼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S&T 모티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의 오랜 또 협력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시동 모터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밸류체인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S&T 그룹 자체적으로 로보틱스와 원래 자회사 S&T 로보틱스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로봇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EPS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핸들을 전기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 제어 기술과 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T 모티브다 보니까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짝 올라갔던 것도 현대 밸류체인, 현대차 부품 기업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S&T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차별적으로 S&T 그룹 차원의 S&T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고 원래 S&T 모티브가 작년에 S&T 로보틱스를 설립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로보틱스 기업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린란도발 이제 관세 전쟁이 이면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이제 영토 쟁탈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거기다 로보틱스 기업으로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T 모티브로 오늘 탑 비점을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S&T 라인은 S&T로 이것도 있지만 또 네, S&T 맞습니다. 다이나믹스라는 또 그룹도 있고요. 맞아요. 자, S&T 모티브입니다. 우리 K2 같은 개인 화기 소총과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 모터 들어가는 쪽 모터, 시동 모터, 네, 라인들 맞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까지 가는 요 세 가지 맞습니다. 모멘텀입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작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7,000원 정도를 이제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손절가는 31,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 S&T 모티브였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는 오늘은 좀 피난처를 찾자 APR, 네. 메디큐브의 APR로 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